1970년대 보이저 탐사선은 전례 없는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제작된 이 탐사선들은 45년 이상 독자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왔으며 인류가 만든 최초의 물체로서 성간 공간을 정복했죠. 특히 보이저 1호는 우주를 향한 비행 이후 나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구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탐사선은 갑자기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죠. 이외에도 보이저 1호의 흥미로운 발견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채널에 대한 기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주제에 맞는 많은 의견을 환영하며 모든 시청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읽을 수 있게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댓글을 메뉴에 고정시킬 것입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먼저 구독을 하고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간 공간의 전파. 2012년 보이저 1호가 성간 공간에 진입했습니다. 성간 공간은 태양계의 유효 범위 안에서 가장 먼 별의 유효 범위 밖에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까지도 성간 공간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텅 빈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보이저 1호는 1970년대에 제작된 매우 단순한 기술 장치입니다. 보이저 1호와 그 자매 탐사선인 보이저 2호는 간단한 계측 장비, 카메라 및 전파 수신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수년 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꺼져 있습니다. 한편 전파 수신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최근 매우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저 1호의 주변은 조용했지만 갑자기 탐사선이 지구에 소리를 보내 연구원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구에서 23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희미하고 지속적인 낮은 소리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소리는 매우 희미하며 기술적으로 증폭시켜야 들린다고 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성간 공간에서 소리를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에 과학자들은 즉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약한 파동은 가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수소와 플라즈마로 구성된 성간 물질 내부에는 태양풍의 영향으로 인해 이 우주의 먼 곳에서도 여전히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보이저 1호와 2호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지는 아직 지켜봐야죠. 두 탐사선은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우주를 계속 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는 늦어도 올해 또는 내년에 탐사선과의 무선 통신이 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신비로운 정보를 제공받았던 45년 이상 지속된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저 탐사선은 외계 행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사진을 찍은 최초의 탐사선이며 카이퍼 벨트와 태양계의 먼 지역에 대한 인상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는 어디에서 끝날까요?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태양계가 실제로 어디에서 끝나고 성간 공간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항성은 항상 태양풍을 통해 플라즈마 흐름을 우주로 보내어 전체 성계가 내장된 구형 반구를 형성합니다. 이 탐사선들은 처음 수십 년 동안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의 행성을 연구한 후 이전에 연구된 적이 없는 영역으로 점점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긴 여정에서 이 탐사선들은 큰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두 탐사선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과 현대 탐사선의 기술적 차이는 대략 mp3 플레이어와 테이프 레코더 또는 스마트폰과 다이얼링 전화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지구에서 기술이 충분히 지속되기를 바랬고 태양계 끝에서 처음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죠.
보이저 1호가 마지막 행성을 떠난 지 몇 년 후, 탐사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자기장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태양계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측정되는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저 1호가 실제로 어느 헬리오스피어층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임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지구에서는 흥분이 고조되었고 탐사선의 모든 신호와 움직임은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태양계의 끝은 플레어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나 자기장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겹치기도 하고 장소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태양계 끝에서 몇 주 후 강렬한 태양 플레어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플라즈마 흐름이 태양계 끝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플라즈마 흐름이 10조에서 15조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플라즈마 흐름은 초당 약 1000km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합니다. 따라서 빛보다 훨씬 느린 속도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보통 플라즈마 흐름은 하루에서 이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이저는 매혹적인 입자 흐름과 태양풍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플레어에서 처음으로 전파를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헬리오스피어의 극한에서 태양의 비교적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플라즈마 구름은 더 차갑고 밀도가 높은 성간 플라즈마와 만납니다. 이 저항이 헬리오스피어를 형성하고 가장 바깥쪽에서 헬리오스피어를 압축합니다. 보이저의 측정 결과에선 탐사선이 성간 공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훨씬 더 밀도가 높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우리 태양계는 우주의 정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플라즈마에 단단히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태양과 행성들은 초당 약 84,000km의 속도로 성간 물질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보이저의 헬리오스피어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결과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태양계는 작은 탐사선과 함께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저가 성간 공간에 진입하자마자 탐사선의 비행 거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은 큰 놀라움이었죠. 성간 공간의 신비. 우리는 지금까지 별과 별들 사이에 있는 거대한 공간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태양계의 완전한 끝인 헬리오포즈와 가장 가까운 항성 사이에는 40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공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켄타우리입니다. 거기서 다시 다음 별까지 수조 킬로미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간 공간이 전혀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스, 입자, 우주를 여행하는 빛의 광선, 그리고 신비한 암흑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성간물질은 때때로 우주의 번식지 또는 공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연구자들은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공간이 실제로는 텅 비어 있고 별과 행성들이 그 안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시대 연구자들의 업적을 통해 우리는 전우주가 놀랍도록 역동적이며 모든 물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간 공간과 그 기반 구조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물질과 알려진 우주 형태가 이동하는 구조와 필라멘트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죠. 보이저 탐사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두 보이저 탐사선 모두 수명이 엄청나게 긴 플루토늄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지만 수명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탐사선의 많은 계측 장비와 카메라는 헬리오포즈를 통과한 후 귀중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최근 단계에서 꺼졌습니다. 탐사선과의 통신은 이 엄청난 거리를 일반 전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약 23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이저 1호와의 무선 통신은 올해 중 어느 시점에 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성간 공간에 존재하는 보이저 2호와 함께 탐사선은 계속 비행을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탐사선은 약 129개의 천문 단위를 여행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얼마나 더 멀리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탐사선은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우주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38,000년 후 작은 곰자리 별 AC 플러스 793888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는 아마도 1.7광년 정도이므로 탐사선은 아마도 별개에 잡히지 않고 비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중력의 그물에 끌릴 때까지요. 어느 시점에 보이저가 이렇게 먼 항성계에 들어가서 중력의 궤도를 따라 점점 더 멀리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탐사선이 별에 불타거나 소행성에 충돌하거나 외계 문명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보이저 탐사선 모두 지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각각 황금 레코드판이 장착되어 있죠. 디스크에는 음악, 일상 풍경 사진, 소음, 지구와 인류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외계인이 음반을 제대로 재생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그림으로 된 설명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금 디스크의 내구성이 수십억 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류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신한 문명이 우리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길이죠. 45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보이저의 임무는 서서히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진행을 따라갈 수 없죠. 나사의 과학자들은 놀라운 성공에 기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별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기술자, 연구원 및 기타 전문가들은 거의 반평생을 보이저 미션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여전히 수많은 흥미진진한 미션의 목적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천체 물리학자들과 나사의 전문가들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저 탐사선과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보이저가 성간 공간에서 포착한 신비한 전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류가 미래의 성간 물질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심플 스페이스에서 뵙겠습니다.